새해만 되면 살이 찌고 몸이 붓고 괜히 피곤한 이유.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속에 염증이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미국 건강 전문지 EATINGWELL이 1월에 꼭 먹어야 할 채소를 공개했는데요. 그 목록을 보자마자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먹고 있던 채소였습니다. 비싼 약도 수입 슈퍼푸드도 아닙니다. 냉장고에 늘 있던 바로 그것.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살도 빼고 염증도 잡는 한국식 식탁의 진짜 힘을 알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건강 지키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용인 양지면에서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죠. 올해 65이에요. 식품회사에서 40년 넘게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원광디지털대학에서 한방건강학까지 공부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매년 1월이 되면 저도 모르게 몸이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부은 것 같고요. 체중계에 올라가면 어김없이 숫자가 늘어나 있습니다. 명절 때 먹은 음식 때문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년 1월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천근만 근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더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했어요. 텃밭에 나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발목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죠.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러냐고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따라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요. 우리 둘 다 비슷한 증상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동네 보건소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았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높다고요. CRP라는 수치가 정상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염증이요?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급성 염증이 아니라 만성 염증이라고요.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이라고 했어요. 회식이나 모임이 많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연말연시에 모임이 정말 많았거든요. 동창회도 있었고 친척 모임도 있었어요. 명절엔 온갖 음식을 해먹었고요. 선생님 말씀이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술, 이런 것들이 몸속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특히 1월은 그런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는 시기라고요.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살이 찐 게 아니었구나. 몸에 염증이 쌓인 거였구나. 체중이 늘어난 건 부종 때문이었던 거죠. 피곤한 것도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다 염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40년 동안 식품회사에서 일했는데 정작 내 몸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구나 싶었죠. 한방건강학을 공부했으면서도 실천은 못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텃밭에 나갔습니다. 겨울 배추를 보면서 생각했죠. 이 채소들이 답이 아닐까?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몸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1월에 먹어야 할 채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도 뒤지고 논문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한 건강 매체 기사를 발견했죠. 거기에 제가 찾던 답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1월에 좋은 음식이 뭘까 검색하다가 미국 기사 하나를 발견했죠. 이팅 웰이라는 건강 매체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1월에 꼭 먹어야 할 항염 채소 6가지. 저는 곧바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죠. 기사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다이어트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높이고 지방까지 관리하는 채소들이었어요.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죠. 그런데 채소 이름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양배추, 당근, 케일, 방울양배추, 비트, 콜리플라워.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집 텃밭에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라고 했죠. 남편도 기사를 읽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야 알았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먹던 건데 말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먹던 채소들이 사실은 엄청난 건강식품이었던 겁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양배추, 반찬으로 먹는 당근, 국에 넣는 케일. 이 모든 게 항염 채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채소들이 추위를 이겨내며 자라고 있었죠. 양배추는 단단하게 속이 찼고요. 당근은 땅속에서 주황빛을 뽐내고 있었어요. 케일은 서리를 맞아 더 진한 녹색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양배추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비싼 건강식품만 찾아다녔는데 답은 바로 여기 있었네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이 채소들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양배추 샐러드를 먹었어요. 점심엔 당근 볶음을 만들었죠. 저녁엔 케일 된장국을 끓였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했어요. 얼굴 붓기도 빠졌죠. 무엇보다 속이 편안했습니다. 남편도 변화를 느꼈대요. 소화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됐다고요. 둘이서 신기하다고 얘기했죠. 2년 뒤에 다시 보건소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또 받았어요.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뭘 드셨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다고요. 그냥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꾸준히 먹었을 뿐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최고의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이 주는 음식이 화학약품보다 낫다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채소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고요. 특히 저처럼 1월이 되면 몸이 무거워지는 사람들한테 말이죠. 동네 이웃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제 변화를 보고는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죠. 석 달쯤 지나니까 다들 좋아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옆집 최 여사였어요. 당뇨가 있어서 고생하던 분이었죠. 채소를 꾸준히 드시더니 혈당이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미국이 먼저 발표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요.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면 되는 거죠. 양배추를 처음 본 건 어렸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장에서 사오셨죠. 그때만 해도 양배추는 가난한 집 채소였습니다. 비싸지 않았거든요. 배추보다도 저렴했어요. 어머니는 양배추로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또 쌈으로도 먹었죠. 끓여서 국도 끓이셨고요. 저는 그냥 흔한 채소라고만 생각했어요. 특별할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식품회사에 다니면서도 양배추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고급 채소가 아니었거든요. 샐러드용으로 조금 쓰일 뿐이었죠. 회사에서도 양배추 연구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양배추가 항염 채소 목록 첫 번째에 올라 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관련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어요. 양배추엔 식이섬유가 엄청 많았습니다. 100g당 2g 정도 들어있었죠. 이게 포만감을 주고 체중을 조절해준대요. 더 중요한 건 자색 양배추였습니다. 자색 양배추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염증을 억제하는 핵심 성분이었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났고요. 저는 곧바로 텃밭에 자색 양배추를 심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어요. 여름 내내 정성껏 키웠죠. 가을이 되니 보라색 양배추가 탐스럽게 자라났습니다. 수확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렇게 예쁜 채소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잎을 떼어보니 속까지 보라색이더라고요. 신기했죠. 그날 저녁 자색 양배추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얇게 채를 썰었어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뿌렸죠. 남편이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양배추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질리지 않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날은 사과를 넣었고요. 어떤 날은 견과류를 올렸죠. 드레싱도 바꿔가며 만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아침 배변이 규칙적으로 됐습니다. 속이 편안했죠. 무엇보다 피부가 좋아졌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이 환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체중도 줄었어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닌데 석 킬로그램이 빠졌습니다. 양배추가 포만감을 줘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든 거였죠.
동네 사람들한테도 양배추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어요. 양배추가 뭐가 특별하냐고 했죠. 하지만 제 변화를 보고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제일 먼저 시작하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양배추를 드시더니 염증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통증도 한결 나아졌대요. 박 아저씨도 양배추를 드셨어요.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혈압이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채소라고 무시했던 양배추가 사실은 최강의 항염식품이었다는 걸요. 비싸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매일 양배추를 먹습니다. 김치로도 먹고 쌈으로도 먹어요. 찜으로도 만들죠. 한국인은 수십 년 전부터 양배추를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서양에서 이제야 양배추의 가치를 알아봤다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당근 먹어야 눈이 좋아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당근은 눈에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비타민 A가 시력에 도움이 된다고만 배웠어요. 식품회사에서 일할 때도 당근은 주로 베타카로틴 얘기만 나왔습니다. 눈 건강, 시력 개선, 이런 것들이었죠. 다른 효능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당근의 효능이 훨씬 다양했거든요. 면역력 향상, 피부 건강, 심장 보호. 비타민 A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당근 연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한다는 건 알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었습니다. 세포 손상을 막아준대요. 노화를 늦추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조리 방법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당근을 주로 생으로 먹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먹죠. 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진대요. 당근은 기름에 볶아 먹어야 베타카로틴 흡수가 잘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진다고 했어요.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당근을 볶아 먹었잖아요. 잡채에도 넣고 볶음 요리에도 넣었죠. 국에 끓여 먹기도 했고요. 같은 당근이지만 먹는 방식이 결과를 갈랐던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최선의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조상들의 지혜였죠. 그날부터 저는 당근 요리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엔 당근 주스를 만들었어요. 사과랑 같이 갈았죠. 점심엔 당근 볶음을 했고요. 저녁엔 당근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당근 조림이 효과가 좋았어요. 간장과 설탕으로 졸였죠. 참기름을 두르면 윤기가 났습니다. 남편이 정말 좋아했어요. 반찬으로 딱이라고 했죠. 한 달 정도 먹으니까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안색이 밝아진 게 보였어요. 주름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죠. 친구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물어봤습니다. 면역력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겨울인데도 감기에 안 걸렸거든요. 예년 같으면 한두 번은 감기를 앓았는데 말이죠. 당근 덕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도 당근 얘기를 했어요. 생으로 먹지 말고 볶아 먹으라고 했죠.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그동안 샐러드로만 먹었다고 했거든요. 이 여사가 제일 먼저 바꿨어요. 매일 당근 볶음을 해 드셨죠. 한 달 뒤에 만났는데 피부가 정말 좋아져 있었습니다. 화장품 바꿨냐고 물으니 아니래요. 당근 덕분이라고 했어요. 최할아버지는 당근 조림을 좋아하셨습니다. 밥 반찬으로 드셨죠. 혈관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근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눈에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온몸에 좋은 채소였죠. 특히 우리 방식대로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 식탁엔 늘 당근이 올라갑니다. 볶음으로도 먹고 조림으로도 먹어요. 국에도 넣죠. 텃밭에서 직접 키운 당근이라 더 믿음이 갑니다. 당근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니 신기해요. 비싼 영양제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철 당근 하나면 충분했죠.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어요. 텃밭을 시작하고 처음 겨울이었습니다.
대부분 채소가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잎채소들은 살아남았죠. 케일, 시금치, 루콜라. 오히려 더 튼튼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왜 잎채소는 추위에 강할까? 궁금해서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았죠. 추위를 맞은 잎채소는 당도가 올라간대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래요. 세포 속 당분 농도를 높여서 어는 점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신비였어요. 그런데 당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함께 증가한대요. 추위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식물이 방어 물질을 만드는 거래요. 그게 바로 항산화 성분이었죠. 저는 겨울 케일을 수확해봤습니다. 잎이 두껍고 진했어요. 맛을 보니 단맛이 났습니다. 여름 케일보다 훨씬 맛있었죠. 원광대학교에서 배운 게 떠올랐어요. 약선 요리에서는 제철 재료를 쓴다고 했습니다. 제철 채소가 영양이 가장 풍부하다고 배웠죠. 겨울 잎채소가 바로 그랬어요. 케일에는 엽산이 많았습니다. 빈혈 예방에 좋다고 했어요. 칼슘도 풍부했죠. 뼈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비타민 K도 들어있었습니다. 혈액 응고에 필요한 영양소였어요. 시금치도 놀라웠어요. 철분이 많다는 건 알았죠. 그런데 마그네슘도 풍부했습니다. 근육 경련을 막아준대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루콜라는 향이 강했습니다. 그 향이 바로 항산화 물질이었어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래요.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잎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케일 스무디를 만들었습니다. 바나나랑 같이 갈면 맛있었죠. 점심엔 시금치 나물을 무쳤고요. 저녁엔 루콜라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조리하면 더 좋았어요. 케일을 된장국에 넣으니 맛이 깊어졌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무치면 부드러웠죠. 루콜라는 무침으로 먹어도 괜찮았어요. 서양에서는 주로 샐러드로 먹습니다. 생으로 먹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국으로도 끓이고 나물로도 무쳤습니다. 부대찌고 볶고 끓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같은 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생으로만 먹으면 양이 한정적이잖아요. 하지만 익히면 부피가 줄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2달쯤 먹으니까 뼈가 튼튼해진 것 같았어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잠도 잘 왔죠. 마그네슘 덕분인 것 같았어요.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예전엔 조금만 신경 쓰면 혈압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괜찮았어요. 잎채소에 칼륨이 도움이 된 거였죠. 동네 분들도 잎채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겨울 케일이 인기였어요. 다들 텃밭에 케일을 심었죠. 겨울이 되면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정할머니는 시금치를 좋아하셨어요. 철분이 필요하셨거든요. 매일 시금치 나물을 드시더니 빈혈이 좋아지셨대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겨울이 만든 잎채소가 최고의 영양이라는 걸요. 추위가 채소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강함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했죠. 방울 양배추를 처음 본 건 몇 년 전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봤어요. 작은 양배추가 줄기에 주렁주렁 달려있더라고요. 신기해서 한 봉지 샀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도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먹는 거냐고 물었죠.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서양에서는 흔히 먹는 채소래요. 구워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한대요.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채소였죠. 그래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사에 방울 양배추가 나왔어요. 지방을 줄이는 채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곧바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방울 양배추에는 인돌삼 카비놀이라는 성분이 있었어요. 이게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한대요. 쉽게 말하면 지방이 쌓이는 걸 막는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내장 지방 감소 효과였습니다. 배 속에 쌓이는 지방 말이에요. 이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중성 지방도 낮아진대요. 저는 곧바로 방울 양배추를 사러 갔습니다. 마트에 있는 걸 다 샀어요. 집에 와서 요리를 시작했죠. 먼저 구워봤습니다. 오븐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구웠어요. 겉이 바삭해지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고소하고 달았죠.
다음엔 볶아봤어요. 마늘과 함께 볶았습니다. 간장으로 간을 했죠. 밥 반찬으로 먹기 좋았어요. 남편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방울 양배추를 먹었어요. 아침엔 샐러드에 넣었고요. 점심엔 볶음으로 먹었죠. 저녁엔 구이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체중이 줄어 있었습니다. 2kg이나 빠졌어요.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복부였어요. 배가 들어간 게 느껴졌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졌죠. 거울을 보니 배 둘레가 확실히 줄었어요. 남편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뱃살이 빠졌다고 했어요. 건강검진에서 내장 지방 수치가 낮아졌대요. 둘 다 신기해했죠.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중성 지방 수치를 봤어요. 정상 범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방울 양배추를 먹었다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십자화과 채소가 효과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도 권했어요. 특히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한테요.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채소로 뱃살이 빠지겠냐고 했죠. 하지만 제 변화를 보고는 시작했어요. 김 여사, 박 할머니, 최 아저씨. 다들 방울 양배추를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다들 효과를 봤대요. 김 여사는 바지 사이즈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혈당이 안정됐대요. 최 아저씨는 콜레스테롤이 낮아졌다고 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운동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요. 채소가 지방을 멈출 수 있었어요. 방울 양배추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 방울 양배추를 먹습니다. 질리지 않게 다양하게 요리해요. 구이, 볶음, 조림. 어떻게 해도 맛있습니다. 텃밭에도 방울 양배추를 심었어요. 직접 키우니 더 믿음이 갔습니다. 수확할 때마다 뿌듯했죠. 이 작은 채소가 지방을 줄여준다니 신기했습니다. 비트를 처음 본 건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샐러드에 빨간 채소가 들어있었죠. 물어보니 비트래요. 맛을 보니 달고 흙냄새가 났습니다. 집에 와서 비트를 찾아봤어요. 붉은 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많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채소였죠. 미국 기사에 비트가 나왔습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인다고 했어요.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았거든요. 논문을 찾아보니 신기한 성분이 있었어요. 베타레인이라고 했습니다. 붉은색을 내는 성분이었죠. 이게 항산화 효과가 강하대요. 질산염도 많이 들어있었어요.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바뀐대요.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류가 좋아진다는 거였죠. 저는 곧바로 비트를 샀습니다. 마트에서 생비트를 구했어요. 집에 와서 요리를 시작했죠. 먼저 샐러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생으로 썰어서 먹었어요. 아삭하고 달았습니다. 하지만 흙냄새가 좀 났죠. 다음엔 쪄봤어요. 찜기에 쪄서 먹었습니다. 부드러워지니 먹기 좋았어요. 꿀을 살짝 뿌렸더니 더 맛있었죠. 주스도 만들어 봤습니다. 사과랑 같이 갈았어요. 색깔이 예뻤습니다. 맛도 괜찮았죠. 남편도 마셔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마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졌어요.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엔 늘 차가웠거든요. 얼굴 색도 좋아졌어요. 혈색이 돌았습니다. 친구들이 화장품 바꿨냐고 물었죠. 아니라고 했더니 다들 신기해했어요. 콜리플라워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흰색 채소였죠. 브로콜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맛은 더 순했습니다. 콜리플라워는 탄수화물이 적었어요. 대신 식이섬유가 많았습니다. 체중 관리에 좋다고 했죠. 포만감도 오래간대요. 비타민C도 풍부했어요.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항산화 효과도 있었죠. 저는 콜리플라워를 다양하게 요리했어요. 구워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으깨서 밥 대신 먹기도 했죠. 특히 콜리플라워 라이스가 좋았어요. 푸드 프로세서로 잘게 갈았습니다. 밥처럼 볶아서 먹었죠.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었어요. 2달쯤 비트와 콜리플라워를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체중이 더 줄었어요.
혈압도 안정됐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염증 수치도 낮아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동네 분들한테도 권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들한테요. 손발이 찬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 할머니가 비트를 드셨어요. 손발 저림이 있으셨는데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았대요. 박 아저씨는 콜리플라워를 좋아하셨어요. 당뇨가 있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싶어 하셨거든요.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드시더니 혈당이 안정됐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약보다 먼저 바뀌는 건 식탁이라는 걸요. 비트와 콜리플라워가 피와 염증을 바꿔줬습니다. 자연이 주는 치유였어요.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1월에 시작한 채소 여행이었어요. 미국 기사 하나로 시작했죠. 그 기사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양배추, 당근, 케일, 방울 양배추, 비트, 콜리플라워. 이 6가지 채소를 꾸준히 먹었어요. 매일 식탁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체중이 8kg 줄었습니다.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죠. 혈압도 안정됐고요. 혈액순환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했어요.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죠.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피부도 좋아졌어요. 주름이 줄고 탄력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비결을 물어봤죠. 저는 대답했어요. 채소를 먹었다고요. 남편도 변화가 컸습니다.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됐어요. 콜레스테롤도 낮아졌죠.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함께 변했어요. 김 여사, 박 할머니, 최 아저씨, 이 할머니.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보며 격려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새로운 건강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이었죠. 어머니 세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치엔 양배추를 넣었어요. 당근은 볶아서 먹었죠. 나물엔 시금치를 묻혔고요. 국엔 케일을 넣었습니다. 쌈으로 양배추를 먹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운 식습관이었죠. 항염 식단이었던 겁니다. 서양이 이제야 발견한 항염 채소들을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먹어왔어요. 김치, 국, 나물. 이 모든 게 건강 음식이었습니다. 유행이 아니었어요. 생활 속 지혜였죠. 조상들이 물려준 식문화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비싼 건강식품을 찾아다녔습니다. 외국 슈퍼푸드에 열광했죠. 하지만 답은 가까이에 있었어요. 텃밭에, 시장에, 우리 집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가 먹던 채소가 최고입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채소 하나 더 사세요. 양배추도 좋고 당근도 좋아요. 케일도 괜찮고 비트도 훌륭합니다. 집에 와서 정성껏 요리하세요. 볶아도 좋고 삶아도 좋아요. 무쳐도 괜찮고 구워도 맛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세요. 한 달만 먹어보세요. 몸이 달라질 겁니다. 염증이 줄고 기운이 날 거예요. 저처럼 1년을 먹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약 없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텃밭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직접 키운 채소는 믿음이 갑니다. 손으로 키운 만큼 애정이 가요. 하지만 텃밭이 없어도 괜찮아요. 시장에서 사도 됩니다. 마트에서 구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건강의 답은 복잡하지 않다는 걸요. 간단합니다. 제철 채소를 먹으면 돼요. 우리 방식대로 요리하면 됩니다. 1월이 되면 몸이 무거워지는 분들 많으시죠? 명절 음식에 지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채소 하나 더 드세요. 한 달 후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처럼 건강을 되찾으실 거예요. 서양이 추천한 채소지만 우리는 이미 먹고 있었어요. 다만 그 가치를 몰랐을 뿐이죠. 이제 알았으니 실천하면 됩니다. 새로운 건강법이 아닙니다.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의 식탁이 곧 약입니다.